빌바오 구겐하임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든 생각은 스페인 최고의 현대미술관이라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현대미술관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뛰어나다는 무엇인지 조금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의 타협 없는 거대한 스케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현대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공간입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비전과 메시지를 펼치는 데에 미술관의 공간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범주화조차 불가한 다양한 형태, 소재, 사이즈의 작품들이 마치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바위 위 이끼처럼 공간 곳곳에 안착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이 큰 역할을 합니다. 건축을 통해 늘 움직임을 구현하려 했던 프랭크 게리의 이 티타늄과 유리로 된 건물은 실제로 생동하며 작품들을 열린 구조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 카오틱하지만 이상하게 효율적인 동선은 관람객들이 반복으로 흥미를 잃지도 않고 지나친 이동으로 지치지도 않게 만듭니다. 크기와 유기성이라는 빌바오 구겐하임의 막대한 메리트는 리차드 세라의 The Matter of Time이 전시된 공간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경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차드 세라에게 이만큼의 스케일이 필요했고 구겐하임의 공간은 그것을 협상이나 절충 없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90년대 들어 끝내 몰락해가던 산업도시를 심폐소생하듯 살려낸 빌바오 구겐하임은 이제 스페인 바스크의 이 도시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방문은 이 도시에서의 제 2박 3일의 기억, 녹슬고 평범한 시티센터, 맛없는 젤라또, 지저분한 올드타운, 비가 내리는 흐린 하늘의 아쉬운 기억들을 모두 미화시켜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구겐하임 방문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이번 구겐하임 관람에서 제게 인상 깊었던 4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두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현대 미술 작가들입니다. 제니 홀처의 텍스트. 1950년생 미국 작가 제니 홀처는 70년대, 80년대 인권운동, 특히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했던 뉴욕을 정면으로 통과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항과 사회 참여의 분위기가 만연하던 시기였기에 그녀가 전쟁, 여성 인권, 소수자 인권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 주제들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스터와 스티커로 시작된 그녀의 텍스트 아트 작업은 80년대 들어 LED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한 단계 확장됩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을 활용하고 뉴욕 구겐하임에 긴 전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프로젝션을 쏘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가져온 텍스트들, 그리고 그것이 놓이는 공간의 조합은 하나의 맥락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해왔습니다. 빌바오에 있는 제니 홀처의 작품 인스톨레이션 for 빌바오는 미술관의 이 공간을 위해 제작된 작업입니다. 작품은 12m가 넘는 높이에 양면 LED 전광판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솟은 이 기둥들은 위압적인 높이에 강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이곳의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업은 그녀가 아르노 프로젝트에서 에이즈와 관련해 피렌체 건물에 투사했던 텍스트의 변형으로 빌바오 구겐하임에서는 영어와 바스크어로 표현되면서 친밀함, 죽음, 상실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주제로 확장됩니다. 제니 홀처는 인터뷰에서 LED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잘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항상 대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긴급한 감각을 만들고 더 크게 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녀의 작업이 이런 형태를 갖는 이유는 시위대의 구호나 피켓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스페인에 머물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전쟁에 대해 스페인 사회가 비교적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국제 정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뉴스로 접했고,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노 알라게라, 핀을 달고 나와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앞 광장에서 반전 시위를 직접 보기도 했고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가슴 위 작은 핀, 거리의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 구호, 메시지, 언어, 텍스트. 이 모든 것과 제니 홀처의 작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시선을 끄는 시각적 특징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일단은 보이고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레키의 도시. 1964년 리버풀 옆 동네 버켄헤드에서 태어난 마크 레키는 평범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표현 욕구가 강했던 그는 여러 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터득한 스킬로 만든 그의 비디오 작업들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고고하게 돌려 말하는 엘리트 미술계의 영상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레이브 파티를 밤새 즐기고 약에서 막 깨어난 아티스트가 내면에 쌓인 것들을 쏟아내듯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들이 그렇듯 그의 작품은 자신이 강렬하게 체험한 과거의 감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에 영국, 7080 팝문화, 청소년기의 기억, 전자음악, 노동자 계급의 삶, 디스코,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 같은 요소들이 뒤섞입니다. 레키는 다양한 영상 푸티지를 편집해 붙이고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더해 그 시절의 감각을 재구성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는 노스텔직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고 음산합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작품들, 피오르츠 메이드 미 하드코어, 드림 잉글리시 키드 같은 작업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후 레키는 과거의 직접적인 재현에서 조금씩 벗어나 더 추상적인 이미지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에서 2026년 4월까지 전시되는 And the City Stood in Its Brightness도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레키가 도시라는 개념에 대해 떠올린 심상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도시는 그의 고향 버켄헤드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후 그가 경험한 수많은 도시들의 집합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레키는 이 작업을 위해 15세기 시에나 화파의 그림 사세타의 시티 바이 더 시를 바탕으로 3D 도시 구조물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 공간에 놓고는 조명을 쏘고 웅장하고 앰비언트한 여러 겹의 오르간 트랙을 재생해 내러티브를 더했습니다. 구겐하임에서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틱한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명과 음악 때문인지 묘하게 불안하고 음산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는 이 작업의 원형이 된 2024년 비디오 작품 Mercy I Cry City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그림 속 500년 전 도시를 보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를 동시에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시에서 느끼는 황홀경, 엑스터시를 두렵지만 동시에 장엄한 또는 공포스럽고도 경이로운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도시에 대한 레키의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얼마 전 다녀온 마드리드 근교의 작은 마을 친촌이 떠올랐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은 500년 전과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 광장으로 유명합니다. 경사진 바닥을 가진 3층 발코니 건물들로 둘러싸인 이 비정형의 공간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묘하게 시공간이 비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15세기인지 21세기인지 구분이 흐려지고 좌표와 높이 감각이 순간적으로 낯설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레키가 말한 조금은 무섭고 동시에 영화로운 그 감정을 느낀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모나 하툼의 집. 팔레스타인 출신 영국 작가 모나 하툼은 퍼포먼스, 비디오,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풍부한 서사와 아이러니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앞에서 소개한 제니 홀처나 마크 레키의 작업에 비해 뭐랄까요? 훨씬 더 다듬어지고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매우 정교하게 비유와 은유, 상징을 체화한 작품들은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빌바오 구게나임 컬렉션에 있는 그녀의 설치 작품 집은 그런 정교한 은유가 잘 드러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얇은 철사로 만들어진 철창 같은 구조 뒤에 전시된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치즈 강판, 국자, 가위, 샐러드 보울 같은 주방 도구들입니다. 요리를 하는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주방 도구들이 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전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류가 흐르면서 조명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전기의 주파수와 강도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들립니다. 철창처럼 보이는 보관함, 쇠창살 같은 그네, 사람을 갈아버릴 수 있을 것처럼 확대된 치즈 강판,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세계지도, 익숙한 사물들을 변형해 불안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하툼의 방식이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전기가 흐르는 금속이라는 설정은 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사용하는 부엌의 물건들이 순식간에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철사 구조물에 몸이 닿으면 감전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모나 하툼은 이주, 분리, 고립, 감금 같은 주제를 꾸준히 다뤄왔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 작품처럼 가정이라는 공간의 양면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정, 홈은 집이라는 공간, 더 나아가 조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미술사학자 타마르 가브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정치적 위협,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피난처라기보다 오히려 불안의 장소이자 탈출구 없는 공포와 정신적 덫의 공간이다. 모나 하툼의 개인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더라도 슬프게도 우리는 이 작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이 작업은 2026년의 지금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국가라는 차원 모두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포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과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공간을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에를레아 마네로스 사발라의 익명성. 에를레아 마네로스 사발라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나 글래스고에서 수학하고 현재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개념미술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업에서 특히 뚜렷하게 느껴지는 점은 작가의 천재성에 기반한 오리지널한 작품이라는 전통예술의 개념에 대한 반발과 저항입니다. 아름다움, 숭고함에 대한 찬양, 예술을 영적인 경험으로 보는 낭만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천재적인 재능과 다른 누구와도 구분되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와 표현 기법에 대한 통찰로 그의 인장이 찍힌 걸작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하지만 에를레아 마네로스는 이런 재능과 개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인명적이고 반복적인 노동 기반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기존 인쇄물을 동판화로 찍어내거나 종이를 접어 햇볕에 바래게 하거나 직물을 제작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장인의 손과 감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작가는 대량 생산의 방식을 개입시키면서 예술의 낭만화를 의도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녀는 작품에서 스토리, 내러티브, 캐릭터, 오리지널리티를 지우고 캔버스 위에 붓을 들어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대신 이미지가 생산되는 조건과 방식,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맥락에 주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앤디 워홀을 떠올리게 하지만 에를레아 마네로스의 작업은
훨씬 더 건조하고 이성적이며 동시에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이 소장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 타이포그래피 앤 오너먼트를 마주하면 관람자는 다소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벽에 격자로 배열된 액자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잠시 길을 잃게 됩니다. 오리지널 회화는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프린트도 아닌 동판화의 그 원판들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일부 읽히는 텍스트를 통해 이것이 스페인어로 된 과거 인쇄물의 원판이라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프랑코 정권 시절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한 탄압을 받았던 1950년대 초 바스크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발행하던 잡지 에기스가 금지되자 이들은 시네 노미네, 즉 라틴어로 이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호를 만들어 비밀리에 배포했습니다. 그 당시 미메오그래프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왁스를 바른 원지에 글을 써서 구멍을 낸 뒤 롤러로 밀어 찍어내는 접이용 흑백 인쇄 방식이었습니다. 에를레아 마네로스는 이 페이지들을, 그 출판물을 동판 매트릭스로 다시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불완전하게 유통되었던 저항적이고 선언적인 텍스트에 새로운 물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라진 복제 기술과 그 생산 과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던 맥락, 시스템,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상상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세계 각지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언어, 심상, 이야기가 한 공간에 겹겹이 쌓여있는 꽤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오늘 소개해드린 4명의 작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작가들의 인상적인 작업들도 많았는데요. 이건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위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승택 작가의 작품 윈드포크 어뮤즈먼트도 영상과 책자 형태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은 상설 컬렉션도 훌륭하지만 기간 전시들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미술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크레키의 작업도 그중 하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스 델라 띠에라 전시는 규모나 구성면에서 하루를 온전히 써서 볼만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아쉽게 놓쳤지만 2026년 9월까지 이어지는 루스 아사와 해고전도 꽤 흥미로워 보이는 기간 전시입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같은 공간은 한 번의 방문으로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방문하면 또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만한 미술관입니다. 저 역시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에 다녀오셨거나 언젠가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후기든 기대이든 떠오르는 가벼운 생각들이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